자,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다. 한끗 차이죠. 결국엔 핵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네. 핵 무기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상 같은 거다. 근데 핵 분열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안정적으로 제어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되도록 싹 이렇게 방출을 서서히 시킬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한 방에 폭주하는 빵! 거죠. 어. 그래서 폭발적으로 빵하게 무기로 쓸 것이냐. 네. 이게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핵 발전, 원자력 발전, 그리고 핵폭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원자로에서는 이제 핵 반응이 그러니까 핵 분열이죠. 핵 분열이 천천히 일어나게끔 이제 제어를 하는 거고 네. 그 원자폭탄은 대신에 한 번에 핵 분열을 한 번에 네, 다 빠바바바 일어나게 시키는 하는 거죠. 거죠. 네.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걸 컨트롤하지 않고 네. 그냥 탁 놔두면 대략 10의 마이너스 6승초 이야. 이제 마이크로초라 그러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 다분해 번에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무서운 거죠. 굳이 비유를 들자면 같은 장작이지만 모닥불로 하냐 성냥으로 하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핵폭탄이 성냥이고 모닥불이 이제 핵 분열을 유도한 원자로 발전, 그렇죠. 원자력 발전을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양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원자폭탄에서 사용된 그 반응에 참여했었던 그 핵연료의 양이 예, 예. 우리 원자력 발전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쓰는 건지. 그 원자폭탄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네. 큰 원자로는 아니래도 대략 그 원자로에서 쓰면 한 6시간 정도 쓸 수 있는 6시간 쓸 수 있는 그래요. 양을 예. 10의 마이너스 6승초 만에 다 6승초 만에 다 써버리는 써버리는. 이야. 빵 하고 터뜨려버린 그렇죠. 거죠. 낭비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껴 써야지.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된다라는 건데. 우라늄 235로 만든 그 히로시마의 리틀보이랑 네. 나가사키의 이제 플루토늄 239로 만들었던 팻맨 이 파괴력이 비슷했나요? 거의 거의 비슷했을 비슷했군요. 거예요. 아마 플루토늄 그 팻맨이 조금 더 약간 강했다고 더. 알려져 있어요. 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네. 그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 네. 자꾸 떨어뜨린 후에 잔해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원자폭탄의 잔해 네. 모아서 딱 그 질량차를 하면 얼마 정도 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일단 그 500g? 지력이 몇 킬로였는데요? 그 원자폭탄. 원자폭탄이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한 100kg 100kg? 정도 치면 그러면 쪼개지면 50kg, 50kg 하는데 좀 사라졌다고 하니까 한 200g 정도 200g? 보겠습니다. 200g. 저는 이제 한근 6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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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많이 쓰셨네요. 1g이에요. 1g으로 딱 그 도시안을 1g. 날려버렸어요? 그렇죠. 1g 사라진 게 정도가. 1g밖에 안 없어졌는데요. 그렇죠. 이야. 지금까지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사용됐었던 원자폭탄의 원리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무거운 해는 쪼개지려고 하더라.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튀어나오고 걔가 옆에 있는 또 다른 무거운 원소를 치면 걔가 또 쪼개지면서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조금 질량이 줄어드는데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게 폭탄의 원리다 했는데 네. 수소폭탄도 우리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알고 싶다 네. 싶거든요. 네. 자, 수소폭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의 원리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원자폭탄과 핵융합 네. 을 이제 섞어 놓은 거죠. 그러면 그 수폭탄 안에는 원자폭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자폭탄을 먼저 터뜨려요. 터뜨려서 이제 안에 들어 있는 그 핵융합을 일으키는 물질, 그 리튬의 중수소를 심어놓은 그런 이제 연료인데 네. 그걸 압축하는 역할을 이제 원자폭탄이 해요. 아. 압축한 다음에 원자폭탄 한 번 더 터뜨려요. 그래서 아주 고온을 얻게 합니다. 이제 고온을 얻으면 이제 핵융합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아. 핵융합이 딱 일어나면 네. 보통 핵분열에서 튀어나오는 중성자보다 핵융합에서 튀어나오는 중성자가 많이 빠릅니다.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얘를 또 싸고 있는 외피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외피가 뭐로 이루어졌냐면 우라늄 238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분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 238. 그렇죠. 238. 네. 그런데 238은 핵융합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받으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핵분열을 일으켜요. 와.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이나 일반적으로 원자폭탄에서는 나오는 고속 중성자로는 얘는 참여하지 않거나 등에 적게 하는데 그렇죠. 핵 융합 반응 때문에 나오는 아주 빠른 고속 중성자. 중성자를 맞으면 이 녀석들조차도 위력이 핵분열을 한다. 핵분열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원래 안전하잖아요. 우라늄 238은. 예. 그럼 요거로 그 외피를 두껍게 하면 굉장히 위력이 그렇죠. 커질 그러니까 수가 있겠네요. 점점 두껍게 할 수 있으니까 수소폭탄의 경우에는 원칙상 뭐 무한대되는 그런 에너지가 그 그렇죠. 폭발력. 그런 폭발력을 가진 폭탄을 만들 수가 그러면은 있죠. 수소폭탄도 결국 최종 그 폭발력을 만든 건 핵 분열이네요. 그러니까 핵융합에서도 에너지가 나오니까 네.
되게 핵융합에서 나오는 게 한 40%, 네. 그다음에 핵분열 전체에서 나오는 게 한 5-60% 이야. 된다고 해요. 그 나중에 저도, 막 위력을 올리려면 핵 분열 부분 바깥쪽 그렇죠. 유폐를 핵 그 두껍게 우라늄 하면 238 얘를 점점 늘려가면 네. 이제 점점 커지는 점점 커지는 거고 무서운 폭탄이 되는 거죠. 전 처음 알았어요 오늘. 수소폭탄은 그래서 뭐 원칙상 위력의 한계가 없다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원자폭탄에서는 우라늄 238이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기 위해서 농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힘을 들였는데 네. 천연에서 우라늄 238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수소폭탄에다가는 그걸 외피를 잘 절개해서 씌우기만 예, 예. 하면 막 위력이 계속 뻥튀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사기 같기도 하고 위험하다. 세상이 상당히 이렇게 위험하죠. 위험할까. 아 근데 우라늄 238을 구하기 쉬우니까. 우라늄 238은 사실 우라늄 원석이 우리나라도 좀 많이 예, 예. 있는 편이고 북한도 우라늄 뭐 매장량 북한에 많다 그래요. 높다 그러고 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가 알기로 뭐 미국이나 소련에서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가장 큰 뭐 위력이 강한 수소폭탄이 있나요? 그 차르본바라고 짜르본바. 그러니까 짜르본바가 저 북쪽에서 실험을 했는데 핀란드에서 한 900km 정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소리를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900km 떨어진 창문이 뭐 깨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900km. 그리고 그 야. 거기에 대한 폭발한 그 음파가 네. 지구를 뭐 세 바퀴 반 돌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일본에서 터졌는데 서울에 있는 집 창문이 깨진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 비키니 섬에 네네. 이제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잖아요. 네. 그 당시 때 물리학자들이 수소폭탄의 위력 계산을 잘못했어요. 아. 크게 했어요, 약하게 했어요. 약하게 아.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일본 어. 그 어선들이 네. 이제 원양어선들이 그 네.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피폭이 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소폭탄이 순전히 핵융합에서만 나오는 거면 그 방사선이나 그치, 이제 그 크지 않을 수 있는. 크지 않을 텐데 이 낙진에서 나오는 그 핵분열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물질들이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감시하는 핵종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감시하는 핵종들이 두 개가 있는데 세슘 137. 세슘 들었던 거 세슘 같아요. 137은 감마선이 나오거든요. 아주 그다음에 위험해요. 스트론튬 90. 왜냐하면 스트론튬 90은 화학적으로 칼슘하고 같아요. 우리 몸에 화학적으로 들어가면 뼈에 들어가죠. 그렇죠. 뼈에 들어 화학적 고동이 같기 때문에 성인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들은 우유나 이런 거 예. 그 안에 들어가. 만약에 젖소가 오염된 젖소면 우유 안에 칼슘이 아니라 스트론튬을 넣거든요. 그치. 그럼 사람이 그걸 마시면 뼈에 스트론튬이 가잖아요. 바로 백혈병. 그러면 바깥에서 방사선을 받는 건 그나마 나은데 이게 몸에 내부 들어가서 내부 피폭하면 이건 전 답이 없거든요. 내 몸을 구성하고 끊임없이 계속 방사선을 그렇죠. 받으니까. 짜르본바는 뭐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뭐 말도 안 되게 강했다. 솔직히 차르본바의 그 버섯구름, 네. 버섯구름이 대기권 바깥까지 이를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차르본바가 대략 50메가톤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50메가톤의 수소폭탄으로 이렇게 고정시켰던 이유는 네. 그보다 더 크면 폭격기가 차르본바를 수소폭탄을 떨어뜨린 다음에 도망가야 되잖아요. 아 도망가는. 도망갈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다 위력이 보니까 강하니까. 이야 무섭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이제 수소폭탄인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 만약에 짜르본바가 우리 서울 도심에 떨어진다면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맙소사죠. 정말. 맙소사죠. 자, 그래서 북한도 수소폭탄 실험을 주장했다고 들었는데 국제 지진파 관측과 이 방사성 물질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완전한 수소폭탄이기보다는 핵분열, 그러니까 이제 원자폭탄을 증폭시킨 무기를 실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교수님의 의견 좀 듣고 싶네요. 그렇죠. 수소폭탄은 위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정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북한 땅덩어리 지에서 그렇죠. 예, 못한다. 지하에서 실험하기도 그렇고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클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원자폭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마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네.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아요. 예, 의심스러운 면이 있지 좁은 않을까. 땅덩어리에서 수소폭탄 터뜨리면 또 방사성 물질이 또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예.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걱정스럽죠. 솔직히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거. 물론 북한에서 그걸 뭐 함부로 쓰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쓰면 북한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제가 사실 이번 지금 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되게 두려웠던 게 생무기를 처음에 만드는 건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근데 소형화하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전술 핵이 드론에 실리는가? 아, 그러면 뭐 이란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드론을 이용해서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고 하면 네. 그럼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계 전체 평화를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예. 그 드론에 실을 수 있는 게 아까 300kg 네. 뭐 이 정도까지 실을 수 있다면 겁나는 일이긴 합니다. 그쵸. 그런데 제가 믿는 건 지금까지 수소폭탄을 또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쓴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네. 그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그 캐너먼의 말을 따르면 네. 기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라는 네. 말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도 그분의 말에 이렇게 동조를 합니다. 이게 쓰면 네. 한 번 선을 넘으면 이제 누구나 그때부터는 뭐 맞아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구의 존립을 걱정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그 실제로 칼 세이건 그 아시잖아요. 네. 유명한 그분이 쓴 논문이 있어요. 쓴 논문 제목이 뭐냐면 뉴클리어 윈터라는 그 당시 핵겨울을 뭘 상정하고 그 논문을 썼냐면 버섯 구름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그 먼지들을 끌어올리잖아요. 네, 원자폭탄을 쓰면은 그걸 동시에 이렇게 쏟으면 네. 그러면 그게 태양을 차단해요. 태양을 차단하면 이제 햇볕이 지상까지 도달 못하잖아요. 네. 아, 추워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 뉴클리어 윈터, 윈터. 그러니까 핵겨울, 핵겨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핵겨울이 오면 이제 뭐가 문제죠? 식물들. 식량 광합성 안 되고. 강압성 안 되고 그러니까 식량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서서히 이제 고사되는군요. 고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예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면서 푸틴이 뭐 여차하면 핵폭탄을 쓰겠다는 맞아요. 말도 그 했었는데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말 자체가. 그 말 자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소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걸 쓰면 지구라는 아름다운 그 별이 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죠. 그러니까.